아니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두산전자 구미공단에서 오늘 낮 12시쯤 또다시 페놀 원액 1톤가량이 낙동강에 흘러들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 저장조의 이염새 부분이 파손되면서 원액 2톤가량이 흘러나와 절반 정도만 수거되고 나머지는 낙동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 이후 부산은 30년 내내 먹는 물 안전이 큰 걱정이었죠. 경남 합천 환강물과 창녕 강변 여과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환경부 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어느 정도 먹는 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이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8년부터 경남 합천 환강의 물과 창녕 강변 여과수를 부산의 식수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새로운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물이용 부담금 인상분인 70억 원 가량을 합천과 창녕의 주민들에게 매년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더 부족하다면은 올리다든지 협상의 여지는 있다 보기 때문에. 새벽같이 올라온 합천과 창녕, 거창 주민들이 깃발과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환경단체 회원들과 해당 지역 주민 200여 명은 환경부 앞에서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는 우리하고 소통을 하고 진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환경단체도 통합 물관리 방안의 핵심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문제는 회피하고 볼을 고착화하는 취수원 이전 문제를 강행한다는 게 이 방안의 문제점입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 물관리 방안을 5개월의 심의를 거쳐 의결했습니다. 합천과 창녕에서 90만 톤을 취수해 경남과 부산에 공급하는 등 낙동강 본류 의존도를 대폭 줄이는 취수원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경남도는 조건부 동의를 한다면서도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최우선 추진,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와 충분한 보상, 환경단체의 보개방 요구에 적극 대응 등 선결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3분의 2에 달하는 도민들께서 낙동강 본류를 식수의 취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낙동강 물관리 방안은 반드시 우리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설명회도 이어갈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낙동강 창녕 함안보 아래쪽 강변에 철제 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설치된 강변 여과수 취수 시설인데요. 30m 깊이의 우물을 파서 토양을 통해 걸러진 물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시설을 낙동강변에 추가 설치해 얻은 물 90만 톤을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농업에 필요한 지하수까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주민 의견 반영 없이 사업 실시 설계 예산까지 통과되면서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부는 1년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합천 환강의 복류수 취수 지점을 중류에서 하류로 변경하고 취수량을 줄이는 대신 강변 여과수 취수 지점을 기존 3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각 지점의 취수량을 줄여 농업 피해를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0.57m, 배유지에 대한 지하수 수위 저하가 예상됐던 것을 3m, 3.3m 이렇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제시해 올해까지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물을 제공해 주시는 지역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금전적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방안이 첫 번째 방안이고요. 노후 관정을 개량해 준다든지 신규 관정을 좀 설치해.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지하 수위가 1m 이상 내려가도 시설 하우스 농사에는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늘린다고 피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피해 주민만 자꾸 늘어나는 거죠. 낙동강에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류 물만 끌어다 쓰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수질을 완전히 죽여서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물전쟁이 일어나죠. 수도꼭지는 저 위에 있지만은 그 수도꼭지 딱 틀면은 물을 먼저 우선권은 누가 가져가냐면 부산 사람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주민 동의라는 큰 산을 넘어도 총 사업비가 기존 1조 8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5천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해 이후 절차인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경남 합천과 창녕 주민들이 결사반대라고 적힌 팻말과 깃발을 들고 환경부 앞에 모였습니다. 합천 환강과 창녕 강변 여가수를 부산 식수원으로 제공하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의결되자 삭발까지 하며 반대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후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취수원으로 지정된 경남 의령과 합천, 창녕 중 가장 큰 반발을 보이고 있는 건 합천입니다. 주민 설명회는 한 차례도 못 열었습니다. 부산시에서 한번 와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측에서는 오지 마라. 그거 올 필요 없다. 우리 물 안 줄 건데 말로 올 거냐. 그래가지고 오는 걸 거부했다고. 경남 창녕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취수로 인해 지하 수위가 낮아져 농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관계 수로도 정비해주고 또 지하수도 보완을 해주고 대책은 좀 제시를 해주고 가져가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3년 전 환경부가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는 도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며 마련했습니다. 부산은 합천군 환강복류수와 창녕, 의령군의 강변 여가수 등 45만 톤을 끌어와 상수원 절반을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전제 조건은 새 지역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부산시는 100억 원 넘는 돈을 일시 지급하고 해마다 수십억 원 지원과 여기에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상생 방안도 제시했지만 3년째 진전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칫 물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고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런 중재 능력도 중앙정부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불편하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뭔지를 알고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고 환경부는 상생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기약 없는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희망 고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 12일 경남 의령군과 취수원 다변화 상생협약을 맺은 부산시. 의령군 낙동강 강변 여과수를 취수해 하루 22만 톤을 부산에 공급하고 부산시는 200억 원 규모로 이 지역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이라는 30년 묵은 부산시 수건 사업에 물꼬를 트게 됐다는 기대감에 부산시장까지 직접 의령을 방문해 협약 체결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협약식 내용이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모르시겠지만 공개가 되면 우리 몸속에 박힌 한 부분이 확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취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협약을 맺은 지 2주 만에 의령군이 해지를 통보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추진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미 협약 체결 당시부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논란이 됐던 만큼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됐는데도 의령군은 협약을 진행시켰고 부산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손 놓고 있다 뒤통수를 맞은 부산시는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해명만 내놓을 뿐 사업의 추진 배경부터 협약 해지 요청의 정확한 이유나 검토 방안 등을 일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될지를 이런 사례가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적기관이 검토 없이 쓸 리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의령군에서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경남 의령과 합천, 창녕에서 하루 90만 톤을 취수해 부산에 42만 톤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도 첫 단추부터 꼬이게 된 상황. 두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 탓에 30년 수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사용되는 물의 88%는 낙동강에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낙동강물 수질은 갈수록 악화돼 총 유기탄소 농도는 10년 전보다 20% 가까이 높아졌고 녹조로 인한 독성 물질도 심각합니다. 필요한 물의 44%를 경남에서 끌어오는 방안이 지난해 결정됐지만 경남 지역민들의 반대로 1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낙동강에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술을 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비상시를 위해서라도. 대안을 찾던 부산시가 수영강 주변 지하에서 이른바 여과수를 끌어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동수원지 남쪽과 북쪽, 수영강 물줄기 주변에 땅을 뚫고 지하 깊이 스며있는 물을 꺼내 쓴다는 겁니다. 4개 이상의 지점을 확보해 하루 3만 톤의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부산시의회에 용역 예산 4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여과수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수량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에만 400억 원 가까이 드는데 부산 시민 하루 생활용수의 3%도 충당하지 못합니다. 매우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낙동강물을 초고도 시설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초고도 정수 처리는 사실은 저희들이 10만 톤 하는데 거의 한 1,000억 이상 들거든요. 채취 지점 주변으로 마을과 공원, 공단이 있는 데다 자칫 땅속 여과수를 끌어쓰다 집안 침하 문제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물을 뺀만치 이제 그게 공국이 생기니까 장기적으로 하루에 3만 톤 정도를 뺀다면은 이건 상당한 부분이고 이건 또 도심지 안입니다. 도심지 안.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부산시는 물 공급량을 더 늘리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성과 안전 문제로 예산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2년 전 부산시는 새 취수원으로 수영강 주변 땅에 스며든 물을 채취하는 강변 여과수를 제시했습니다. 경제성을 고려해 하루 5만 톤, 부산시 하루 물 사용량의 5%를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이곳 수영강 주변의 땅을 뚫어 여과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여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예측치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 강변 여과수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회동수원지 주변 강줄기에 4개 지점을 조사했는데 강변 여과수로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하루 최대 1,900톤이 전부. 지하수까지 모두 더해도 하루 4,300톤이 최대치로 당초 계획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입니다. 취수시설 조성에만 400억 원이 들다 보니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방법을 다른 쪽으로 물금 쪽에서 좀 어떻게 물금 지역의 집안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과수를 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었다. 부산시는 수량 확보를 위해 추가 기술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 하지만 기술이 추가될수록 비용은 높아지고 경제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수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용역은 용역대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서 가야 될 상황이고 별개로 또 다른 취수원이라든지 경남 지역과의 물 공급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강변 여과수 취수 계획마저 용역비 4억 원만 쓰고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